헤이세이 라이더 네 번째 작품으로 국내에선 2006년 투니버스에서 두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방영된 헤이세이 라이더 작품이다. 인류의 진화 형태로 나타난 오르페녹들과 그 오르페녹들을 모아 사람들을 습격하게 만드는 거대 기어 스마트 브레인, 그에 맞서 싸우는 주인공 이누이 타쿠미 파이즈 일행과 오르페녹이지만 인간을 습격하지 않고 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려는 키바 유지 일행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또한 가면라이더 파이즈라고도 부른다.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핸드폰, 디지털 카메라 등의 가전제품을 무기로 사용하는 참신한 설정과 단순한 괴인이 아니라 인간이면서 인간이 아닌 존재가 되어버린 오르페녹이 인간 세상에서 느끼는 괴리감과 고뇌, 그 오르페녹들을 선동해 사람을 습격하게 만드는 스마트 브레인 등의 리얼한 요소가 잘 먹혀 높은 인기를 자랑했다. 그리고 헤이세이 라이더 시리즈 전체를 통틀어 수준급에 들만한 화려한 액션도 한몫했다. 어쩌면 인간이 가해자이고 개인이 피해자인 것처럼 인간이 더 악당같이 느껴지는 건 덤. 이런 요소들로 인한 수준급의 초반부의 몰입도가 고평가받으며 헤이세이 라이더 입문작으로 데노, 더블 등과 더불어 많이 꼽혀왔다. 하지만 엄청난 몰입도를 자랑했던 초반에 비해 중반부터 용도 3위급의 전개가 이루어져 후반부로 갈수록 벌어지는 이야기는 많아졌지만 그걸 제대로 수습도다 못한 제 이야기가 끝나버리고 만다. 최종 보스이던 아크 오르페녹이 블래스터 폼에게 순식간에 당해버린 후 제대로 처리도 하지 않은 채 본편을 끝내버려 이에 대한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많다. 결국 가면라이더 파이즈는 전 에피소드 및 극장판을 담당했던 이노우에 토시키가 본격적으로 욕먹기 시작한 계기가 되었다. 초반부의 고평가 때문인지 매출 면에서는 성공적이었으며 주력 상품이었던 변신 벨트 DS 파이즈 드라이버는 2010년까지 판매수 50만 개로 라이더 변신 벨트 역대 최다 판매량을 자랑했으나 이후 2009년작인 가면라이더 W의 더블 드라이버가 이 기록을 경신했다. 본작의 라이더들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바로 누군가에 의해 벨트가 강제로 풀리며 바로 자동으로 변신이 해제된다는 사실. 굳이 다른 사람이 건드리지 않아도 몇 대 맞고 있으면 알아서 벨트가 떨어져 나가며 변신이 풀려 버리며 이 때문에 세 개의 벨트 모두 엄청난 돌림방을 당한다. 사실 이는 벨트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위험 상황이다 싶으면 자동으로 장착이 풀리는 것으로 사용자의 안전 따윈 상관없는 소리다. 역시나 스마트 브레인. 왕고 판매조차 류우키에 비해 부진했는데 전작의 성공에 힘입어 여러 왕고들을 발매했지만 대부분의 왕고들이 악성 재고 현상을 보인 것은 물론 결정적으로 성인용 컴플리트 셀렉션 파이즈 실물 벨트를 555개 한정 판매하려고 했으나 555개는커녕 고작 10개도 다 채우지 못하고 수량 미달로 무산되어버리는 바람에 안 좋은 의미로서의 전설로 남게 되었다. 이노이 타쿠미는 역대 헤이세이 라이더 시리즈의 주인공들 중에서 최초로 인간이 아닌 괴인 주인공이자 적 조직의 괴인과 동족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다. 그러나 쇼와 라이터부턴가 적 조직의 손에 의해 개조당한 일종의 괴인으로서의 모습이 시작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헤이세이 가면라이더 중 유일하게 쇼와 가면라이더의 특징을 충실히 계승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경위로 얻게 된 모습이 그래도 히어로로서의 모습이었던 기존 작들에 반해 타쿠미는 가면라이더로서의 모습뿐만 아니라 괴인인 오르페녹으로서의 모습을 별도로 가지고 있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점. 그리고 라이더 사상 최초로 면허 정지 먹은 라이더다. 키바 유지는 몇몇 팬들에게 눈썰미가 떨어지는 바보 캐릭터로 인식되기도 한다. 작중 초반에 오르페녹과 싸우는 파이즈를 보고 파이즈와 대립을 하게 되는데 일상에서 이누이 타쿠미와 만나면 타쿠미가 파이즈라는 걸 모르는 묘사가 나온다. 물론 타쿠미 외에도 파이즈로 변신한 캐릭터는 분명 있었지만 타쿠미가 파이즈를 차지하고 있을 때는 일상생활에서 멀쩡하게 파이즈 폰과 오토바진을 이용하는데 이걸 단서로 추측도 못했다며 놀리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 안타깝게도 담당 배우인 이즈미 마사유키가 35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만일 후속작에 출연하게 된다면 키바 유지의 대역을 맡을 만한 배우로는 대부분 공대유를 팬들이 후보로 생각하고 있다. 참고로 공대유는 가면라이더 W에서 최종 보스인 카즈준 역으로 출연했다. 미하라 슈즈는 원래는 등장 예정이 없었지만 델타의 장착자였던 키무라 사야의 스케줄 문제와 여성이 장착자면 델타 기어의 매출이 떨어질 걸 염려해 성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투입된 캐릭터다. 스마트 레이디는 블레이드 파이널 히어로쇼 한정으로 휴먼 언데드가 만들어낸 최초의 여자, 즉 가면라이더 세계관의 EV다. 물론 히어로쇼 한정인지라 정사로 인정될 가능성은 낮다. 카케야마 사이코는 가면라이더
네, 등장인물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성공한 악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장착한 사람은 반드시 사망한 카이자 기어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살아남았으며 이야기 후반 인간에게 학대당해 거의 죽어가는 채로 도망치고 있던 오사다 유카를 발견하여 끔사람으로써 자일은 아니었겠지만 키바 유지가 인간에게 등을 돌리게 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마지막에 가서는 진정한 오르페녹으로 각성했기에 자신의 꿈도 이루었다. 다만 다른 오르페녹들은 점차 사망할 것이다 보니 그 이후로 혼자 살아남아도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다. 가면라이더 파이즈는 어두운 곳에서는 포톤 스트링과 바이저의 불이 들어오는 발광 모드가 된다. 이는 파이즈에 등장하는 다른 라이더도 마찬가지. 야간 촬영 당시에는 그 빛 때문에 시야가 극히 좁아져서 파이즈 슈터 액터인 타카이와 세이지가 고생했다고 한다. 가면라이더 카이자는 헤이세이 라이더 1기소 2호 라이더 중 가면라이더 이부키와 함께 강화품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가면라이더 델타는 파이즈와 카이자가 본작의 분량은 물론이고 외전이나 콜라보 등으로 자주 등장하는 데 반해 델타는 본편 레귤러 멤버인데도 거의 등장하지 않는다. 장착자가 자주 바뀌고 분량이 애매한 것도 그렇지만 두 라이더와 달리 델타는 배우의 적극적인 라이더 관련 활동이 전무한 것도 한몫하는 듯. 이후 가면라이더 아웃사이더즈에 델타가 재등장하긴 하지만 미아라가 아니라 스마트킨이 변신했다. 라이오 트루퍼는 정식 가면라이더임에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가면라이더 칭호를 부여받지 않은 헤이세이 라이더이다. 소설 가면라이더 파이즈는 본작의 각본을 담당한 이노우에 토시키가 직접 집필한 소설. 이노우의 본인의 말에 따르면 58화는 긴 스토리와 완고 전개, 어린 시청자에 대한 고려 등을 완전히 배제한 순수한 이야기라고 한다. 등장인물은 주역 인물들만으로 구성해 인원수가 최소한으로 축소되었으며 주로 인물의 심정 묘사를 중심으로 그려져 있다. 스마트 브레인이나 럭키 클로버 멤버도 나오지 않으며 라이더도 파이즈와 카이자만 등장한다. 또한 오토 바진이나 사이드 배셔, 제트 슬라이거 같은 전용 머신들도 등장하지 않는다. 가면라이더 게임은 가면라이더 시리즈의 격투 게임으로서는 첫 번째 소프트이다. 등장하는 캐릭터는 TV 본편에서 등장한 주연급 인물들 뿐으로 다른 엑스트라 오르페녹들이나 극장판의 인물들은 등장하지 않는다. 근데 파이즈의 서포트 머신이 오토 바진이 플레이 가능 캐릭터로 나온다. 전작의 게임들과는 달리 스토리 모드가 특별히 존재하지 않는 듯 하다. 처음에 맨손으로 격투전을 펼치지만 적에게 데미지를 입힐수록 플레이어 캐릭터의 파란색 게이지가 조금씩 차오르고 파란색 게이지가 일정치 차면 전용 무기나 장비를 사용해 싸울 수 있게 된다. 그리고 파란색 게이지가 꽉 차면 필살기를 발동할 수 있게 된다. 참고로 플레이어 캐릭터당 필살기는 보통 적어도 2개씩 소유하고 있다. 필살기 발동 시에는 줄다리기식 막대가 뜨는데 그 막대가 청색일 시에는 필살기가 성공한 것이고 단 적색일 시에는 실패하고 상대에게 파란색 게이지를 늘려주게 된다. 여담으로 파이즈가 스파클 커 사용 전 엣지를 뽑는 방법은 일반 폼과 엑셀 폼은 각각 다르다.